하여튼 개론도 맘먹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원래 저는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기본 강의에서는 하는데 올해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나 난이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한 대학원 수준의 그런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맘먹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굉장히 개론 강의 책도 한 줄 한 줄 제가 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개론책도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론책 역시 한 줄 한 줄 제가 다 쓴 것들이에요. 그냥 따다 붙인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교수들이 내는 논문이나 이런 거는 표절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학술연구진흥재단 뭐 이런 데 가면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표절 검사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돌리면 제 거는 논문보다 더 표절률 없게 나와요. 표절률이 보통 한 10%, 뭐 20%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은 전공 용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아는 삐아제, 다 아는 뷰고스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얘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문장이 좀 겹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나와요. 근데 제 거는 표절률 5%도 안 돼요. 일치율, 표절률이 아니고 일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치율이 높으면은 이제 표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 이름이라든지 뭐 문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한 20% 미만이면 좋은 논문이라고 쳐주는데 제 책들은 암기장부터 시작해서 개강론 다 합해가지고 이 일치율, 표절률 하면 좀 이상하고 일치율이 5% 미만이에요. 제 건 진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강론책도 제가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개강론서 회독도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개인지도 하면서 많이들 지금 요즘에 계속 개인지도예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개인지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막 새벽까지 개인지도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개인지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보실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쓴 책인데 이건 이제 책을 어떻게 회독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강론을 상반기에는 좀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암기장 파일을 계속 음원 파일 돌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그게 상반기 내에 끝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문제도 또 풀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보는 거지만 지금은 문제를 알고 푼다기보다는 이제 좀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내가 실전 보고 풀듯이 푸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자, 먼저 막 문제를 푼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푸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 쓰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정말 자세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이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시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푸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은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고 책을 짜집기해서 베끼고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틀린 내용이 모든 수험서마다 다 동일하게 틀린 건 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서로서로 베끼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모든 동일한 수험 서적마다 이렇게 동일한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짜집기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라. 뭐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거고 저는 선생님들이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절로 외워지는 그 시점에 막 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방법입니다. 아니 모르는 걸 생짜로 어떻게 외워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생짜로 외운 건 절대 점수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서답식 답안을 받아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보여요. 서답식 답안에. 가장 잘 쓴 서답식 답안은 적재적소에 전공 용어가 들어간 서술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학 교수진들이 훨씬 샤프한 브레인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문장을 보면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아는 척하는지 어디를 아는지 어디를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 안 그러면 교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루브릭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채점하라는 채점표를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출제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채점도 이제 전문가들이 채점하죠. 다 교수진들이 채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원장단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채점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루브릭표를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대충 키워드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합격한 분들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잘 쓰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 문제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제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문제 퀄리티가 진짜 높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가 되는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문제 자체에 오류도 많고 막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답식 문제는 뭐 이렇게 단답식 괄호 넣어놓고 막 이런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 중에도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난이도 하는 없습니다. 난이도 하는 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풀어요? 풀어봤자 다 아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전부 난이도 중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출제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해요. 모르고 첫 판에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모르고 푸는데도 이상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에 풀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풀어야지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왜 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이도 하는 없어요. 중 이상이고 난이도 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출제 수준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교수를 몇 년 하고 나왔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젊은 시기에 그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대학 교수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디 가면은 교수냐고 많이 물어봐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라든지 평소에 쓰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진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공부하시면 바로 시험 문제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몸담고 있었던 그런 집단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있고 저도 그 소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중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인지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예 공부계획까지 어떻게 하라고 다 짜드리는데 매일매일 공부계획을 짜드리는데 이런 거는 지금 대치동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저는 진짜 굉장히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일 계획표 짜드리고 저는 그게 제 업이에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계획 짜드리고 어떤 경우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일요일 밤에도 전화가 와요. 공부뿐 아니고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일일이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또 유아교육계에 계속 몸담고 있다 보니 우리 유아 선생님들 스타일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어떤 일 겪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원장단들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유아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아교육법 만들 때 뭐 공헌하신 분들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알고 이제 커넥션이 있고 제가 애들 취업도 시켰잖아요. 취업 지도를 제가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한 결정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충분히 조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딱 이거였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노하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를 막론하고